방송의 날 행사장에 있었던 김장겸 MBC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에 이 행사 중에 부랴부랴 자리를 피했습니다. KBS와 MBC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정권 초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승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적이 있었습니까? 나 이번에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현재 공영방송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정연주 KBS 전 사장은 2008년 배임 혐의로 5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지만 체포영장은 끝끝내 발부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 장악이자 탄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고요. 결국은 이사회가 방망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 제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한 뒤에야 정 사장은 강제 구인이 됐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이 9월 4일이죠. 이 언론노조 KBS 본부 그리고 MBC가 파업을 하고 또 9월 7일 날 KBS 제1노조가 파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결국 KBS, MBC가 전부 다 파업을 하는 건데 이 총파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명합니다. 바로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영진의 사퇴입니다. 우선 MBC 노조는 김 사장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법 노동회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업무 외 분야로 인사를 냈다는 겁니다. KBS 노조도 고대영 사장이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했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 동시 파업은 5년 만입니다. 들어보시죠. 구성원의 95%가 사장 보고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 제대로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 총파업 찬반 득표 83.1%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영진은 불법 파업이니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면서 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것이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좀 무너진 부분이 우리 그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입장도 역시 중요한데요. MBC 사장과 이사회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임명권은 임면권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임명한 사람이 해임할 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달랐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는 대통령이 가진 형식적 의미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면직권까지 인정했다면서 지금과는 정반대로 해석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임명권자가 임면권도 갖고 있다. 자를 수 있는 것. 예, 김 기자님, 이 공영방송 사장 거취 문제가 왜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겁니까? 일명 낙하산 사장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대선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정치권의 인식 때문이라는 매서운 지적이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는요, 대선 특보를 지냈던 인물을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장은 논란 끝에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방송인 출신 낙하산 사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데요. KBS 이사회 같은 경우는 11명 가운데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서 이뤄지고요. MBC 방문진 같은 경우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입김이 좀 선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사장이 정체성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라면서 맞서는 상황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김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